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저축액도 적고 청약 가점도 낮으신가요? 그래도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 아파트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를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참 부동산입니다. 2019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르면 4월 말 민간 건설사인 우미건설 세종 린스트라우스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세종시 4-2 생활권 방곡동에서 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4,073가구가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에서 분양을 하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 공공분양이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청이 한시적으로 처리해온 세종시 주택 건축 관련 사무가 지난 1월 25일 세종시청으로 이관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급되는 세종시 모든 아파트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혹은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시청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이 되게 될지 관심이 큽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정보와 청약 준비 관련해서 오늘 방송해 드릴 내용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관해서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 공급과는 달리 공공분양에서만 공급이 됩니다. 세종시 4-2 생활권에서 공급하는 세종시 아파트 8호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 공급은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반 공급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역이나 위치 등 원하는 곳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 특별 공급을 받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나열해드린 특공 중에서 어떤 특공이 가장 유리할지 전략을 수립하시고 단 한 번의 기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공공분양에서 공급이 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을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을 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신혼부부 특공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전에 방송에 드린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청 자격 어떻게 되는지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있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데 그 주택인데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통 보면은 그 주택인데도 주택이 아닌 걸로 취급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주택의 조건이 되는지 아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무주택으로 취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총 7가지고요. 7가지 자격을 갖추신
세대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세대 구성원들 중 세대에 속한 분들 중 어느 분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배우자 있죠? 배우자분들도 결혼 전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청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시기 전에 만울 혹은 서방에게 과거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청약저축. 청약저축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아닙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지금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1순위 조건이잖아요. 2년이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한 분. 그죠? 그래서 2년이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인 분. 그래서 600만원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뜨기 전에 얼른 600만원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2년 24회 600만원. 세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당첨자입니다. 만약에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어느 곳의 아파트에 당첨은 되었는데 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은 안 했다. 그런 분들도 당첨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첨자 명단이 관리되고 있고요. 나중에 부적격 처리 나옵니다. 네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당연히 재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혼인 중이거나 여기서는 뭐 자녀가 있고 없고 그런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 드리면요. 미혼인 자녀는 입양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합니다. 그리고 미혼인 거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미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그죠? 혼자 살면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그 신청하시는 분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기는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거 그런 거 받으셔가지고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알바나 뭐 프리랜서 같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셨으면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여섯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요,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20% 공공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120% 기준을 적용했는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100% 이하인 분, 그런 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입니다. 4인, 5인, 6인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100% 배우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100% 이하인 분에만 그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가구 원수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원을 포함하여서 산정을 하고요. 근데 신청자의, 그러니까 청약을 신청하신 분, 신청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부모님, 그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 중인 태아 있죠? 태아 같은 경우는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있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요거의 산정 기준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9세 이상인 분 있죠? 그분들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주 및 19세 이상 전 세대원의 합산 소득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급 신청하신 분하고 배우자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의 소득도 전부 합산을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한 분.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한번 보시면요. 적용 대상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보시면 부동산 같은 경우 2억 1,55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인 2,850만 원 이하. 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지, 요거 넘어가시면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거고요. 자산 보유 기준 세부 내역 한번 보시면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 해가지고 자산 보유 세부 내역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 세대수의 50%는 거주지역,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시는 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그리고 기타 지역,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1년 미만 세종시에서 거주하신 분들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요.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게 될 4-2 생활권 방곡동 공공분양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